우리가 수십 년간 만든 결과를 허락도 없이 가져갔다. 창작자가 사라지면 인공지능도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김현경입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글을 읽고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공부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훔쳐보기라고 불러야 할까요? 인공지능 기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가 쌓아온 지식은 공유 자원이다. 인공지능 학습은 인류의 지적 진보를 위한 과정이다. 반면 창작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만든 결과를 허락도 없이 가져갔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 학습이 왜 공정이용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침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왜 위험한지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창작은 완전한 무에서 탄생하지 않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말처럼 우리는 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섭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며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인공지능의 학습도 이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인간과 다릅니다. 인간은 한 권씩 읽지만 인공지능은 수십억 개의 창작물을 한꺼번에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속도도 규모도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습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논쟁은 이미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뉴욕타임즈가 오픈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뉴욕타임즈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축적한 기사를 공짜로 가져가 인공지능을 훈련시켰고 인공지능은 이제 그 기사를 대체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학습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결과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과거 검색 엔진은 이랬습니다. 이 정보는 뉴욕타임즈 기사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해당 내용을 클릭해서 원문을 읽었죠.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그 기사 안 읽어도 됩니다. 제가 요약해서 답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제로 클릭 현상입니다. 독자가 원본 사이트에 갈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만 법적으로 한 단계 더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기사 원문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보를 재구성해서 설명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수익 구조는 구독과 광고, 즉 방문에서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그 방문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건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공지능 기업들이 가장 자주 드는 판례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북스 사건입니다. 구글은 수백만 권의 책을 스캔했습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로는 책 전체가 아니라 극히 일부 문장만 보여줬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건 책을 감상하게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책을 찾게 해주는 검색 도구다. 인공지능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은 소설을 즐기지 않습니다. 텍스트를 토큰 단위로 쪼개 언어의 규칙과 확률적 구조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글북스는 지도였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대체제입니다. 구글북스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 책 안 읽어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입력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출력 단계에서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근 논의는 입력 단계는 공정이용일 수 있지만 출력 단계에서 시장을 잠식하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분노는 예술 영역에서 나옵니다. 작년 논란이 된 지브리 화풍 생성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진 한 장만 올리면 누구나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죠. 법적으로 보면 화풍은 아이디어에 가깝고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가 입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그 화풍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수십 년간 선택과 노동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인공지능은 그 선택을 통째로 학습해서 몇 초 안에 재현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가한테 의뢰할 필요가 있나요? 이 작가 스타일을 인공지능으로 학습하면 되잖아요. 작가는 이제 자신의 작업으로 학습된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작가들은 인공지능 학습을 방해하는 도구, 글레이즈 같은 기술적 방어 수단까지 만들었습니다. 법이 보호해주지 않으니 스스로 자력 구제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창작자는 방어의 에너지를 쓰고 인공지능 기업은 이를 뚫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결국 모두가 소모전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창작자들이 작품 공개를 멈추면 인공지능은 학습할 고품질 데이터를 잃게 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만든 데이터만 다시 학습하면 성능이 무너지는 모델 붕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창작자가 사라지면 인공지능도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대안이 클린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즉 대표적으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입니다. 저작권이 정리된 데이터만 학습시키는 모델이죠. 특히 기업 시장에서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법적으로 안전한 인공지능이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범용 인공지능까지 이 방식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의 맥락과 문화는 정제된 데이터만으로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하이브리드 모델일 것입니다. 기본 학습은 공정 이용으로 고가치 데이터는 라이선스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완벽한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창작자가 사라지면 인공지능도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규칙에 합의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에게 학습할 자유를 줄 건가요? 아니면 먼저 대가를 요구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